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이제 장마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아니 벌써 지금 이 시각쯤이면 어느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고 있거나 탁 트인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탈출한다는 거. 낯선 곳에서의 하룻밤은 정말이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휴가를 떠나신 분들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듀스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름 안에서.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름 휴가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면 다녀온 것 같기도 하고 또 네. 갈 예정이거든요. 예. 네. 그 부산에 다녀왔는데 네. 또 이제 통영이랑 거제 좋죠. 쪽을 지금 네.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있어서 휴가를 두 번 가는 느낌인데 네. 부산 다녀왔더니 사람도 너무 많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통영 거제 쪽으로 네. 못 가가지고 아쉬워서 예. 이제 그쪽을 한 번 더 다녀올까 생각합니다. 예. 통영 쪽에 가면은 그 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변에. 맞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통영 거제가 사실 부산에서 엄청 먼 거리는 아닌데 네. 제가 생각해 봤더니 애가 한참 어릴 때 다녀와서 너무 좋은 추억이 있는데 네. 잘 가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 먹고 네. 그 방금 선생님 얘기한 그 아름다운 섬 있잖아요. 네. 조금조금한 섬들이 많아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아시는 분이 이제 낚시를 가시는 낚시에는 사실 관심 있는 건 아닌데 네. 그 아름다운 섬을 보기 위해서 예.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네. 그 혹시 휴가는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아직 계획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만 있습니다. 근데 그 망설임 자체도 너무 그러니까 설레잖아요. 네. 갔다 오면 물론 좋지만 가기 전에 다양한 그 다양성에 대한 네. 설렘이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친구들이 예전에 갔었던 그 남해 있잖아요. 맞아요. 남해 한번 다시 가면 어떠니라고 얘기를 해서 네. 지금 날짜를 막 조율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네. 고향이 남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휴가철 좀 지나서 남해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남해 갔을 땐 휴양림 그리고 네. 남해의 맥주 그 카페거리 그렇죠. 예. 그게 인상이 독일인 너무 마을. 예 맞아요. 네. 너무 깊었고 또 남해 드라이브 코스가 예. 가는 길이 맞아요. 너무 그게 좋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남해는 휴가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꼭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올여름에 어디를 갈까 막 궁금한 거를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어디로 갈까 하는 것도 참 설레는 계획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것도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름 휴가철 되면 그 전과 후에 정말 많은 휴가 관련되는 얘기를 네. 하다 보면 저는 또 그런 걸 또 봤네요. 이제 여름의 휴가철에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남한산성 근처 살잖아요. 네. 그럼 남한산성에 있는 계곡에 가서 매일마다 발 담그고 거기에 이제 애는 풀어놓고 본인이 이렇게 누워있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취미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요. 저도 이제 가까이 살면 또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거를 잘 소중하게 생각을 안 네. 하는데 의외로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와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쪽에 가면 또 음식점도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계곡 같은 데 가서 발 담그고 앉아서 닭백숙 한 마리 시켜놓고 막. 제가 그 남한산성 근처 살 때는 모든 산들 다 이렇게 했구나 했는데 네. 등산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등산 갔을 때는 남한산성처럼 이렇게 그렇죠. 잘 개발된 곳, 네. 아름다운 카페, 많은 식사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봄이면 또 벚꽃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맞습니다. 많이 놀러와 주세요. 중국에서는 휴가가 어떻습니까?
거의 좀 비슷한데 그 휴가철 되면 중국은 또 길잖아요. 먼 네. 거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일부러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은 어떻게 보면 그 휴가철 동안 중국은 제가 봤을 때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직은 뭐 고등학교나 이제 그 아직은 대학교 금방 들어간 애들도 있고 해서 가족끼리 같이 여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죠. 주로 선택하는 곳을 보면 어릴 때는 대도시 위주로 지금은 약간 그 먼 뭐 예를 들어서 내몽골이라든지 네. 신강이라든지 티베트라든지 그래서 그곳으로 가거나 그다음 저희 부모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네. 먼데 못 가는 연변의 그 연길실 벗어나는 예. 지역에 하루로 시간을 가지고 다녀오더라고요. 예. 근데 사진이 너무 이쁘게 잘 나옵니다. 네. 요즘에는 또 SNS를 이용해서 나 여기 왔어 하면서 사진이 진짜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맞아요. 마치 함께 가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많더라고요. 사실 어떤 때는 휴가를 굳이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네. 본인 아니게 이렇게 이거 다른 사람들 사진 보다 보면 나도 나갔다 와야 되겠다. 나도 떠나고 인증샷. 싶다.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동포 여러분 재미있는 휴가 이야기도 행복의 채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태승호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드리지 못한 꽃송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남을 도와줄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생면부지인 누구한테서 도움을 받고도 이름도 주소도 알지 못할 때의 그 아쉬움은 정말 안타깝다. 내가 직접 겪었던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은 마냥 설레인다. 작년 9월이었다. 항주에 살고 있는 딸 집에 놀러 갔다가 딸 식구들을 데리고 하문으로 가는 여행길에 올랐다. 이튿날 웬일인지 배가 드문드문 아파서 부근에 있다는 병원을 찾으려고 나섰다. 초행길이라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마침 30대 초반의 젊은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는 가까이 다가가서 물어보았다. 여인은 자기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병원이 있다고 하면서 자진해서 나를 데려다 주겠다는 것이었다. 버스에 사람이 많은 걸 보고 택시를 타고 가자고 했다. 나는 얼떨결에 여인과 함께 택시에 올랐다. 택시가 멈추자 여인은 나에게 병원 방향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나는 차에서 내리면서 택시 값을 치르려고 호주머니에서 10원을 꺼내 여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그녀는 한사코 받을 수 없다면서 나의 손을 뿌리치며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픔을 잊고 병원을 찾으려고 십자거리를 지나서 앞만 보고 걷고 있었다. 경적 소리에 놀라서 돌아보니 그 여인이 택시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면서 올라타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택시에 올라서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아니 왜 또 왔어요? 아저씨가 길을 잃을까봐 근심스러워서 다시 왔어요. 남을 먼저 배려하는 여인의 친절한 마음 앞에서 나는 그녀가 한없이 존경스러웠다. 그런데 택시가 떠나서 불과 2분도 채 걸리지 않은 병원에 도착을 했다. 나는 차에서 내린 후 너무 고마운 마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은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꽃가게가 눈에 띄었다. 망설임 없이 가게 안에 들어가서 꽃 몇 송이를 정성껏 골라 예쁘게 포장하면서 나는 그 여인한테 고마움의 뜻이 담긴 꽃을 선물하는 것도 매우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상상을 해보았다. 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꽃을 손에 들고 신바람 나게 그 여인이 아까 내렸던 곳에 도착을 했다.
나는 1시간 넘게 오고 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내가 애타게 찾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은 나타나질 않았다. 나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파트 사이를 샅샅이 누비면서 여인을 찾아 헤맸지만 끝내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 한 도시의 문명은 매개인의 아름다운 행동에서 표현이 된다. 이번 여행길에서 겪은 그 여인이 한 외지인에게 들려준 따뜻한 관심은 나의 일생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고마운 하루로 기억이 될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왜 이렇게 흐뭇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그 마지막 단에 그 한 도시의 문명은 매개인이 아름다운 행동에서 표현된다. 이 말이 네. 너무 와닿는 게 요즘은 중국에 특별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재작년도 굉장히 유명한 갑자기 왕홍 도시가 되는 지역이 네. 있어요. 쯔보 그리고 요즘에 할빈 보면 그 원래부터 있었던 거 사람들 잘 알고 있는데 사람이 정 때문에 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매개인이 그 상인들이 그 정 때문에 그다음 일반 길가 다니는 사람들이 네. 그냥 자기가 동네에 잘 아는 지인처럼 도와주는 그 덕분에 그게 이제 일파만파 요즘 SNS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알려져서 모든 네.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실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지방의 어떤 풍경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정이 너무 그리웠던 거죠. 네. 이거 듣는데 막 가슴이 따뜻하고 예. 이분은 아마 내 도시 아름다움을 위해서 한 거 아니라 그냥 몸에 배인 그렇죠. 배려인데 네. 그 외지인한테는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또 얼마나 큰 감동. 그분이 또 가서 야 용기열 씨 너무 가볼 만하다. 예. 아유, 함주에서 이제 함흥 쪽으로 가려다가 네. 갑자기 이제 복통을 느끼시고 병원을 찾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서 베풀어준 한 여인의 친절 때문에 아마 이 도시는 영원히 아름답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맞아요. 그 도시에 사는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그 도시를 어쩌면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가끔 여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행을 했을 때 그 도시에 도착해서 내가 처음 만나는 그 사실 많은 사람하고 네네. 대화를 못 하는데 그 만났던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도시의 사람 문화잖아요. 그 얼굴이죠. 사람 문화가 그렇죠. 만약 네.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이 도시에 사실 여행하다 보면 불편함이 있어요. 네. 부적응도 있고 그게 다 이해가 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여행을 갔는데 불친절하거나 네. 아니면 물건을 샀는데 왠지 사기를 조금 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나 하면 네. 이 도시 아름다움보다 안 좋은 촉 때문에 다시 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지금 보면 사실 그 도시의 문명은 사람이 문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생각하니까 나도 이제 그렇죠. 나부터라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바쁘게 어디 길을 막 가고 있는데 누가 뭘 물으면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고 맞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걸 막 이렇게 하면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진짜 잘해드려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서울의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게. 그것도 그렇고 또 네. 생각지 않게 우리가 만난 사람 이 지역 사람인지 아닌지를 네. 사실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온 이 동네 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분이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함이 어떻게 보면 그 만나는 사람이 오늘 하루 기분 네. 네. 저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도움도 많이 주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반대로 오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이제 그 학원 갈 때마다 아저씨가 싹 웃어주잖아요. 그러면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왠지 그 건물.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아저씨가 막 더울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들어오는데도 사실 우리를 보고 인상 쓴 건 아닌데 예. 더우니까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뭔가 이제 불편한 게 있는데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시의 그 얼굴이네요. 그렇죠. 예. 태승호 씨가 만났던 그 이름도 모르고 정말 어떤 분일까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태승호 씨가 전해드리고자 했던 그 꽃다발을 드려보고 싶네요.
민혜경입니다. 그대 모습은 장미.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용정시 박려나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우리말 겨룸이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우리 학급 오여진이 갑자기 우리말 겨룸이란 내기를 하자고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말 겨룸이라 듣고 보니 신기하여 마음이 확 끌렸다. 일부 애들은 비실비실 뒷걸음을 쳤지만 나는 자신이 있었다. 제일 첫 겨룸은 우리말 명사 10개를 20초 내에 말하는 것이었다. 애들은 단어를 찾아 적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나는 웃음이 절로 나왔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교실을 둘러보면서 교실의 물건 이름들을 하나하나 주워댔다. 그러자 다들 내 장꾀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벌칙으로 노래를 부르는 애들은 아주 억울한 표정들이었다. 다음 날 겨룸은 아름차게도 30초 동안 우리말을 이어가야 하는데 우선 더듬거리지 말아야 하며 역시 중국어가 끼우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맨 첫사람으로 걸리고 말았다. 할 노래가 없어 낑낑거리다가 결국 친구들이 요청으로 방급 활동 때 했던 소품 표현까지 하고 말았다. 겨루면서 거듭 실패를 하고 보니 신심이 없어지면서 실수가 계속 이어졌다. 나는 무척 괴로웠다.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삼켰다. 이때 반주임 선생님이 응원을 주셨다. 박려나 힘내. 다음번에 꼭 해낼 거야. 나는 그날부터 집에서 혼자 훈련을 했다. 몇 번이나 책에 적어놓고 외우곤 했지만 나도 모르게 중국어가 튀어나가곤 하였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한테 뒤지면 안 된다. 그리고 벌칙을 받는 건 수치다는 생각으로만 겨루며 나섰지만 실천 속에서 나의 우리말 표현 수준을 알게 되었다. 반복되는 벌칙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모른다. 한 학기 동안 꾸준히 애쓴 덕분으로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이 응원으로 나는 드디어 30초 동안 더듬거리지도 않고 중국어도 사용하지 않고 똑똑한 발음으로 생각했던 말들을 끝까지 표현할 수 있었다. 조선족으로서 자기 민족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늘 중국어로만 대화를 했던 내가 참 부끄럽게 생각된다. 나는 이제부터 내 친구, 내 가족,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우리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걸 알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아주 기특한 생각을 했네요. 소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맞아요. 예. 사실 30초 동안 어떤 얘기를 중국어 하나도 쓰지 않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3학년이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 이게 중국어, 한국어를 떠나서 네. 30초 동안 어떤 말을 자기 네. 모국어로 꾸준하게 한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 살다 보면 특별히 이제 한족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네. 그 30초가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걸 아는가 하면 저도 이제
중국에서 이 초등학교를 조선조 학교를 나왔는데 네. 도시에 있는 조선조 학교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이전에 그 학교 학생을 대대장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친구들이 책을 하나 가지고 벌침을 하는데 이거였습니다. 누가 예. 중국말 했다 한 점 적어놓고. 네. 그래서 겨루기를 한 거 아니에요. 전교퐁이 그런데 네. 생각 밖으로 학생들이 중국말 너무 많이 섞어서 한다는 그렇겠죠. 겁니다. 생활 속에서 많이 하는 네. 얘기이기 때문에. 한 문장 안에 중요한 단어는 다 중국어로 되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네. 30초 동안. 그리고 3학년 학생이 이거를 네. 깨달았다는 자체도 저는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얘기를 잘 하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해봐라 하면은 더듬거리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저는 이제 대학교에 있잖아요. 그 네. 학생들한테 뭐 발표를 하라 하면 대본을 쓰지 않는 한은 네. 갑자기 앞에서 아무 말을 한 30초 동안 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말 다 했는데 들어보면 얘가 중점이 뭐지? 이럴 때도 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대본을 쓰는 습관이 있는데 3학년부터 이 담임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애들을 예. 어떻게든 응원하고 유도하고 해서 저도 이제 중고를 가르칠 때 이걸 좀 사용해봐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말과 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참 훌륭하게 우리 말을 가르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뭐 명사 10개 20초 네. 안에 그래도 갑자기 단어 생각이 안 날 때도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10개를 20초 안에 얘기한다면 한 5개까지는 괜찮은데 네. 10개까지 간다면 오히려 생각 못할 때가 많은데 그리고 전 좋았던 게 보통 휴식 시간 하면 다 핸드폰 들고 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또 학습에 도움되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지혜로운 선생님, 지혜로운 반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고요. 꾸준히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뭐 30초가 아니라 1분, 3분 정도도 네. 자기의 의사를 정확히 잘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네. 열심히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우리말을 잘 해봅시다. 네. 악뮤의 가나다 같이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알마티입니다. 카자흐스탄에 한국식 편의점이 진출했다는 소식을 최근에 전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한국 쌀이 카자흐스탄 수출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자세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매우 인기가 높은 김밥을 더욱 맛있게 하기 위해서 현지에 진출한 CU 카자흐스탄의 신안대 회장은 주 재료인 쌀을 한국에서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산 쌀로 지은 김밥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식 편의점에 이제 선보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락으로 만들어져서 현지인들에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CU 카자흐스탄 측과 한국의 땅끝 황토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을 연결시켜서 계약을 성사시켰고요. 마침내 지난 4일 한국산 쌀의 카자흐스탄 초도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선적된 카자흐스탄 초도 수출 물량은 영농조합 법인이 생산한 4만 5천 달러 상당의 쇠특무라는 브랜드의 쌀 24톤입니다. 아시다시피 카자흐스탄은 연 평균 강수량이 300mm가 안 되는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는 스탈린 집권기에 우리 고려인들이 이주를 해와서 강물을 끓여다가 논을 만들고 배농사를 성공시킨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홍범도 장군의 기념공원이 있는 그즈로르다 지역은요. 카자흐스탄 쌀 생산의 한 90% 이상을 생산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생산된 쌀은 국내 소비를 충족하고도 남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으로 쌀을 수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후 특성상 이곳에서 생산된 쌀은 한국산 쌀에 비해서 약간 찰기가 부족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김밥을 제대로 맛을 내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좀 있어 왔었습니다. 네. 어쨌든 요컨대 이제 이번 한국에서 생산된 프리미엄 쌀의 카자흐스탄 수출로 현지에서 K푸드 열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한국어 실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주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은 지난 12일 2024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아스타나, 알마티, 또 악토베, 침켄트, 파블로다르를 포함해서 카자흐스탄 9개 지역에서 40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말하기 대회의 주제는 내가 가장 멋있었던 순간,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경험한 특별한 한국 문화, 이런 이제 주제였고요. 지원자들은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5명을 선발해서 최종 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쓰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배우며 얻는 것, 그리고 또 한국의 첫인상과 이미지로 이 두 가지 주제 중에서 한 가지를 또 택해서 원고를 작성해서 우수자를 선발을 했습니다. 말하기 부분 최우수자로 선발된 세르게노바 마디나 양은요, 내가 경험한 특별한 한국 문화를 주제로 스스로의 삶에 대해 발표를 했고, 또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네. 말하기 부분 최우수상 수상자는 최종 확당의 최종 심사에 따라서 한국에서 진행될 말하기 대회 결선에 참가할 자격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올해 10월 최종 확당재단 한국문화연수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말하기 쓰기 대회에서 3등 이내에 든 참가자들은 블루투스 스피커 등 이런 전자기기, 그리고 또 이런 전자기기를 또 이 부상으로 받았고요. 대회 모든 참가자들은 참가상과 함께 또 이 예쁜 문구 세트를 상품으로 받았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에서 어비네 날 기념식이 열렸다고 하는데 어비네 날이 언제인가요? 네, 7월의 둘째 일요일은 러시아에서 어비는 날로 기념하는데 이날은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낚시 애호가들도 즐겨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주에서는 이날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있거든요. 유른사할린스크 한인회에서는 최근 12년 동안 이날을 맞아 바닷가에 가서 야유회를 열고 있습니다. 처음엔 노인정 어르신들만 모시고 바닷가에 갔었는데 최근에는 단체 회원들이 친목을 위한 야유회를 갖는다고 이번 야유회도 전과 같다고 주최 측이 전했습니다. 지난 14일 아니와 지역 따라나의 마리나스카 마을 사이의 해변에서 유른사할린스크 한인회 주최로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 이번에 이 시한인회와 또 두 단체가 사할린 한인연합회와 사할린 한인 유른사할린스크 한인회가 함께하여 100여 명이 한자리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날 어류 학자이자 지역 연구가인 마키에프 세르기 전문가로부터 사할린의 연어와 성어와 남부 사할린의 지역의 자연에 대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이날 바닷가의 제왕, 인어, 해적, 해파리 등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가장 연극도 열렸습니다. 야유회를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한 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된 가운데 야외에 놀러 온 사람들은 이날 춤도 추고 즐거운 기분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주최 측에서는 이날 맛있는 우화와 플로프를 준비했습니다. 우화는 러시아식 생선탕이고요. 플로프는 우즈벡식 볶음밥입니다. 자, 사할린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러시아에서는 7월의 두 번째 일요일이 어업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수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낚시 애호가들도 좋아해서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일요일에 100여 명이 모여서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하네요. 어류학자인 마케예브 세르게이 연구가가 사할린의 연송어와 남부 사할린 자연에 대한 특강을 했었고요. 또 바닷가의 제왕, 인어, 해적, 해파리 등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가장 무대를 만들어서 참여한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7회 한 가정에서 축제도 함께 개최가 됐는데요. 한인협회 측에서 아리랑 무용단과 희망무용단, 하늘 타악기 팀의 북공연, 토르나도 클럽 태권도 시범 공연을 선사해서 관광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이씨, 남들은 다 해외여행 가는데 계곡이 뭐야, 계곡이. 뭘 그렇게 혼자서 꿍시렁꿍시렁거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엄마랑 둘이 데이트하는 게 그렇게 싫어? 데이트? 아유, 아니야. 아, 엄마 서운하게 진짜. 나중에 아빠 한가해지면 그때 모두 다 같이 해외여행 가자. 응? 해외여행? 정말이죠? 아유, 그럼. 그러니까 우리 종건이 기분 풀고 엄마랑 신나게 피서 즐기자. 무슨 발 담그는 게 피서예요. 어머, 얘가 뭘 모르네. 우리 선조들의 대표적인 피서법이 바로 이거야. 에이, 설마. 학교에서 안 배웠어? 아유, 종건이 또 수업 시간에 졸았구나. 아니야. 무슨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줘요. 엄마 어릴 땐 이런 거 다 알려주고 그랬어. 말도 자, 안 돼. 일로 와봐. 그러지 말고 와서 여기 발 한번 담궈봐봐. 알았어요. 빨리. 어때? 응? 아직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빨리 들어와. 갑자기 밀면 어떡해. 아유, 어때? 막상 들어와 보니까 또 시원하지? 엄청 시원해. 엄청. 그치? 자자. 발 담갔으니까 수박 한 쪽도 이렇게 먹어봐야지. 수박까지. 맛있어. 아니, 수박은 언제 가져왔대요? 계곡에 오자마자 담가놨지. 어때, 엄마 센스? 맛있지? 네네. 이렇다면서 이 수박까지 먹으니까 진짜 시원하고 맛있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좀 무릉도원이 따로 없네. 자, 수박 다 먹어. 자, 씨 조심하고 씨도 뱉고. 해외여행 대신 계곡으로 피서를 와서 미안했는지 엄마가 아들 기분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엄청 하시네요. 네, 그 덕에 아들 기분이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계곡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시원하니까요. 이것이란 말 그대로 발을 씻는다는 뜻인데요. 계곡이나 강의 물속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라는 말은 맹자의 창랑의 물이 흐리며 나의 발을 씻으리라의 한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선비들의 피서법일 뿐만 아니라 정신수양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선비들은 몸의 노출을 꺼려서 발만 물에 담갔는데요.
선비들은 산간 계곡에서 이것을 하면서 마음을 깨끗이 씻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흐르는 강물이나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통적인 선비들의 피서법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축구, 2번, 탁구, 3번. 탁쪽.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전종건. 지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짠짠! 하기는 뭐 발만 시원해도 온 몸이 시원해집니다. 경치 좋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그동안 쌓였던 피로까지 다 풀릴 것 같네요. 멀리 휴가를 떠나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계곡을 찾아서 이것 하면서 과일도 드시고 담소도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요? 이왕이면 책도 한 권 가져가셔서 읽으면 더 좋겠죠.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휴식이자 풍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것 해본 추억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재미있는 추억 또 여름 휴가 얘기도 행복우체통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 남기실 때는 잊지 마시고 연락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오늘도 스튜디오에서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국에서는 이번 주부터 7말 8초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시는데 광주 고려인 마을에 여러분들은 휴가 언제 가시나요? 이분들도 쉬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또 일을 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니까 네. 이제는 중앙아시아나 이 러시아에서 살던 그 사이클로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나라의 네. 휴가나 우리나라의 어떤 농황기나 농번기 있고 또 이 네. 바쁜 시절에 주로 이렇게 맞춰서 이분들도 휴가도 찾고 또 일도 하고 네. 이렇게 지금 하면서 지냅니다. 예, 어디로 휴가들을 떠나시나요? 코리아인들은 대개 국내에 그래도 그 바닷가를 많이 찾지요. 네. 물론 산도 많이 찾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고려인들 입장에서는 중앙아시아나 이런 땅에 바다도 없고 또 이렇게 아기자기한 이런 멋진 산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고려인들도 평소에는 일자리와 집만 이렇게 오가지만은 이런 기회에 네. 모처럼 또 가족을 데리고 그렇죠. 바다로 나가서 참 굉장히 그걸 즐거워하는 것 같고 네. 또 산에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아기자기해서 이 계곡 네. 이런 것도 찾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그 문화유적지 네. 예를 들어서 경주나 이런 데를 사실은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의 그 적당한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 국내에 있는 명승지나 문화유적지를 잘 찾지 않지요. 익숙하니까. 그렇죠. 늘 있으니까 예. 아무 때나 가면 되지라고 그런데 생각하잖아요. 그분들은 아마 해외에 사니까 네. 다음에 이런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네. 의외로 그런 데를 많이 찾아서 어떤 SNS에도 많이 올리고 예.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네. 광주에서 경주 정도는 가깝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먹으면 그렇게 멀지는 네. 않지요. 예. 아니 근데 다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었을까요? 여름 휴가도 많이 떠나고 봄 휴가 또 가을 휴가도 많이 떠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고려인 마을에 사는 이 고려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단체로 차를 빌려가지고 또 배를 타고 멀리 가기가
이렇게 비용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가 없지요. 네. 좀 부담되는 건데 다행히 우리나라에 독지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고려인들의 역사 문화 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삶을 보면서 나름대로 감동을 느끼고 또 이분들만큼은 뭔가 서로 나누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내에 의외로 많아서 네. 이런 분들이 또 뭐 먼데 어떤 관광 단체 관광 또 심지어는 회료를 타고 제주도 예. 이런 걸 많이 그 제공해 주셔가지고 네. 고려인들이 참 우리도 쉽게 가보기 어려운 네네. 제주도 관광도 다녀오고 또 뭐 어디 가서 해수 그 뭐라 합니까 해수 온천 네. 뭐 이런 저러한 것들 예. 다녀와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 그래도 국내에서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들도 네. 좀 뿌듯함 그러네요.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따뜻한 나눔이 참 많군요. 네, 저희들이 나눔과 상생과 공존 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이걸 조금씩이라도 실천을 했을 때 예. 조금 서로 간에 벽이 어무러지고 따뜻한 사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저희들은 광주 고려인 마을로 한번 휴가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적이 있는데 관광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물론 이제 어떤 SNS상이나 또 소식으로는 광주 고려인 마을이 굉장히 이렇게 큰 것처럼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네. 이제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국내에 사는 모든 고려인들 집거지가 예. 사실 우리 국내의 어떤 교통이나 요지나 어떤 게 중심지가 될 수는 없죠. 대부분 거기에서 떨어진 다른 곳에 마을을 이렇게 살면서 네. 자연스럽게 커진 것인데 그래도 거기에 고려인들이 살면서 사회적인 인프라는 썩 잘 갖춰지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고려인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한 공원에 홍범도 장군 네. 형상이 지금 건립되어 있고 네. 또 거기 고려인 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 2층 건물에는 올해 초에 또 국내로 영주 귀국에 온 고려인 원로 또 최고의 그 화가인 문빅돌 화가가 와서 미술관을 열어서 네. 왕성하게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오는 명소가 됐고 또 그 외에 이제 고려인 지역아동센터나 또 특화거리에 있는 그 음식점들 네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월곡 고려인 문화관에서 네. 고려인들의 역사 문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숨결을 보기 위해서 뜻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또 우연히 왔다가 네. 그걸 보고 감동을 느끼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와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고려인들의 역사가 이랬구나 하고 느끼시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이 그렇죠. 네. 이제 그걸 연구하는 학자나 활동가들은 이제 아시고 오니까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저하고 사전에 연결도 돼서 아는 분이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처음에 와서 고려인이란 개념도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았어요. 네. 이게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시대 뭐 그분들의 무엇이냐 그럴 정도인데 와서 네. 이제 비로소 보고 이분들이 살아온 이 160년 여정이 정말 간단치가 않고 그렇죠. 우리의 어떤 아픈 역사 속에서도 나름대로 의식을 갖고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민족어와 또 민족어를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데서 감동을 느끼고 비록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고려인들이 세대가 많이 흘러서 모국어가 잘 통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들과 더 소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 갖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들도 네.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예. 근데 혹시 일 때문에 휴가 못 떠나시는 분도 계시겠죠? 당연히 그런 분들이 있지요. 네. 여름에 일이 더 많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예, 뭐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만은 냉방 관련 네. 뭐 그런 그렇죠, 종사하는 그렇죠. 분들은 그때 하고 또 대신에 다른 때 또 휴식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나름대로 네. 자기들의 더 생활의 리듬을 찾아서 또 열심히 해 주시니까 서로 상부상조하고 조화로운 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관장님은 휴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저는 마음에 늘 휴가를 제대로 좀 보내고 싶은데 네. 사실상은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다음으로 미루고 지금 그런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네. 그래도 잠시 한 2박 3일 정도라도 어디로 훌쩍 떠나서 좀 편안하게 쉬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방송 끝나고 네. 한번 조만간 결정해서 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근데 꼭 우리 동포들 중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 만나러 또 카자흐스탄이나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으로 다녀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제 휴가로 다녀오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의 가족의 애경사, 예. 가족 중에 우리는 이제 이것이 전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런 데서는 지금도 아이 돌잔치, 네. 돌잔치가 굉장히 크게 치러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혼인잔치, 예. 그리고 환갑잔치는 거기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한 5, 6년부터 조금씩은 약화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그걸 쑥스러워하고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것은 지금 5, 6년 전에 지금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 예.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환갑잔치 그리고 상례제례처럼 가족들의 애경사나 이러한 경우에는 거의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서 서로 인사드리고 안부 묻고 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는 환갑잔치보다 이제 칠순도 넘어서 팔순잔치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내가 그렇죠. 사실은 팔순도 안 세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제 어머니 같은 경우도 부끄럽다 팔순도 안 하시겠다는 걸 그냥 우기어서 가족만 식사한 지도 지금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만 네.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려인들도 아마 곧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아쉽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다른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이 고려인들의 이 네. 생애 통과 의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돌잔치와 환갑잔치입니다. 네. 그걸 다른 민족들도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이게 점점 또 시대가 변하니까 또 그런 측면이 보이네요. 예. 자, 모두 정말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고 즐겁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인들의 여름 휴가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 해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